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빼곡히 들어선 건물과 싱그러운 자연이 조화를 이룬 이곳은 우리나라 첫 특별자치시이자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어디에 왔냐면요.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입니다. 이 세종에서 일명 배움의 미학을 느껴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배워보고 싶다고요? 그럼 저만 따라오세요. 헌법상 국민의 4대 의무라고 하면 국방, 근로, 교육, 그리고 납세 의무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나라 살림의 원천이 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국립조세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야, 이곳에 들어오니까요. 뭔가 중요한 걸 배우고 갈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세금 박물관이라면 화폐나 동전 이런 것들이 보일 것 같은데 역사적인 자료가 많네요. 그중에 로비에 보셨던 것처럼 광개토대왕릉비 비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비석은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세금의 기록이 담겨 있는데요. 그중에 수묘인 연효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수묘인은 고대 사회에 세금을 냈었던 사회를 얘기하고요. 국민들이 세금을 균등하게 냈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물입니다. 조세박물관은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개선을 위해 지난 2002년에 설립됐는데요. 조세제도의 변천과 시대별 조세제도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금이 언제 어떻게 시작돼서 흘러왔는지 그 역사가 참 궁금해요. 네, 세금은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밭일을 해서 그 밭일을 한 수확량으로 세금을 냈고요. 그 이후에는 조용조라는 제도로 세금을 걷어들였는데 사람들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세금을 내기 위해서 조용조라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조영조요? 그게 뭐예요? 토지의 면적에 따라서 세금을 정확히 걷기 위한 제도이기도 했고요. 국가에 노동력을 해서 세금을 걷어들이기도 했었고 지역 특산물로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이 제도로 다양한 제도가 생기고 지금의 세금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각종 도서와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에는 세금 체험 코너와 세금 교실, 영상실 등의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요. 연령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세금에 대한 인식 개선은 물론 세금의 중요성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금의 종류와 쓰임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체험 코너인데요. 요거는 실제로 이렇게 아이들이 눌러보면서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볼 수 있는 코너입니다. 이렇게 눌러보시면 아이들이 슈퍼에 가거나 물건을 살 때 물건값에도 세금이 붙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에 붙는 부가가치세가 이렇게 불이 활짝 켜진 거네요. 네, 물건값에는 약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을 사고 계산하고 난 뒤에 세금이 붙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납세 의무를 관리, 감독하는 곳이 있죠. 바로 국세청인데요. 정해진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며 국가 재원 조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국민들이 낸 세금을 세법에 따라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국가기관입니다. 국민들이 납세 의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납세 신고 안내와 그리고 세무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빠르게 변하는 IT 시대에 발맞춰 국세청도 한층 더 편리한 국세 행정 서비스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세금을 내는 것도 요즘에는 더 편리해진 바뀐 행정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80년대 세무서 모습과 현재의 세무서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80년대 세무서 때는 이렇게 세무서까지 가서 세금을 내야 했지만 이런 현재는 홈택스라는 프로그램도 생기면서 모바일이나 컴퓨터로 쉽게 세금을 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모습이 다르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자 시스템을 통해서 편안해지고 편리해진 그런 상황이네요. 홈택스는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아주 유일한 우리나라의 프로그램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종형 기록자치 실현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9년 세종시 연동면에 마을기록 문화관이 개관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야, 많은 곳들을 가봤지만 네. 마을 기록 문화관은 좀 생소한데요. 세종 지금 시정 3기 핵심 비전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인데요. 시민들 스스로 마을의 일을 계획하고 또 실행하고 또 결정하고 할 수 있도록 시의 권한과 역할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정부에 이 주민자치 기록 사업을 제안하게 되었고 이 공간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을기록문화관은 옛 연동면 복원지소를 리모델링했는데요. 마을 계획서와 마을 소식지 등 다양한 자료가 보존 전시되고 있는 전국 최초 마을 주민자치 기록시설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의 도시재생 사업인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성과를 좀 전시물로 보여줬어요. 근데 우리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는 우리 시의 조치원읍을 2025년까지 경제 중심 축으로 세종시의 경제 중심 축으로 만들겠다는 사업인데 이거는 관이 주도한 게 아닌 민간이 주도한 민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를 받고 있고 주민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성과를 기록으로 좀 전시를 해놨습니다. 마을의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이곳에서 다 담겨져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기록을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게 기록의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마을기록 문화관에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하는 바람입니다. 오랜 시간 쌓이고 쌓여 역사를 만든 마을 기록들. 여기는 또 다른 공간 같은데 뭔가 비밀의 보물창고 같기도 하고요. 지역의 역사와 문화, 생활 발전 등 주민 스스로 읽어온 생생한 주민자치 기록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근데 기록뿐만 아니라 보면은 필름, 사진, 물건들까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기록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시민들이 활동했던 생생한 사진 그리고 시민 축제 때 사용했던 소품들 또 시민들이 활동한 자료, 보도 자료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밖으로 나가볼까요? 세종의 핫플레이스, 도심 속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세종 호수공원인데요. 맑은 하늘에 시원한 바람이 더해져 나들이 하기에 더없이 좋았습니다. 이야, 이 호수공원 규모가 굉장히 큰데요. 궁금한데 이 박사 불러볼까요? 이 박사! 궁금하다고요? 척척 박사 이 박사가 알려줄게요. 도심 중앙에 자리한 세종 호수공원은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호수입니다. 그 넓이가 무려 축구장 62개를 합쳐놓은 크기고 평균 수심은 3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총 5개의 인공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축제 공간인 축제섬, 최고의 수상무대가 되어줄 무대섬, 해변이 연상되는 물놀이섬, 다양한 수생식물과 생태습지가 있는 물꽃섬과 습지섬까지 조성돼 있답니다. 우와, 볼거리, 즐길거리가 정말 많네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호수 곳곳에 수경시설이 마련돼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고요. 호수 주변에는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가 조성돼 있어서 여유롭게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답니다. 와, 인공호수에서 즐기는 물놀이라니 생각만 해도 너무 즐거운데요. 그럼요. 게다가 수질 관리를 위한 특별한 시설도 있는데요. 바로 물을 깨끗하게 해주는 정화식물을 심은 청음지입니다. 금강의 물을 더욱 맑게 만들어서 호수로 공급해주기 때문에 맑은 수질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아, 고마워요 이 박사.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전월산과 어우러지는 세종호수공원은 마치 한 폭의 그림과 같은데요. 더위를 식혀줄 시원한 바람 따라 평화로운 시간을 즐겨봅니다. 오늘 이렇게 세종에서 세금과 기록에 관해 배워보고 도심 속에서 아름다운 자연과 휴식도 해봤는데요. 여러분, 이 여행을 통해서 배움과 행복 둘 다 느껴보고 싶다면 세종으로 놀러오세요. 행복도시 세종에서 세금의 필요성과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꼈는데요. 자연과 함께하며 몸과 마음이 풍요로운 세종에서의 뜻깊고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뜨거운 태양. 이 태양 때문에 선뜻 여름휴가를 떠나기 힘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작진은 한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이 태양을 피하면서도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벌써부터 시원함이 가득한 이곳. 이곳엔 어떤 것들이 더 숨어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시원한 여름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곳은 정선. 때묻지 않은 청정 자연을 간직한 화암면 화암리입니다. 이 중에서도 빼어난 풍경 8곳을 가리켜 화암팔경이라 부르는데요. 화암팔경의 제1경은 독특한 물맛을 자랑하는 화암약수입니다. 약수터인가 봐요. 여기 약수터도 한번 가볼게요. 여기 정자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가 바로 약수가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은 약수 맛을 좀 보겠습니다. 이 캬가 절로 나와요. 이게 탄산이 들었나 봐요. 철분이 많아 샘 주변이 붉게 물들어 있고 탄산이 함유돼 톡 쏘는 맛이 일품인데요. 약수 한 모금 맛보고 다시 길을 떠나봅니다. 태양 피해서 여름 보내기가 아주 쉽지가 않네요. 아까 오기도 좋았는데 일단 지금 제가 따라온 곳이 그 동굴이거든요. 동굴인데 여기서 어떻게 지낼 수 있는지 여기 마침 계시네요. 제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스크 쓰셔야 아유, 네, 그렇죠. 마스크 써야죠.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오면 네. 태양을 피해서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왔는데 네. 여기가 어딘가요? 예, 여기가 화엄동굴입니다. 천연기념물 557호로 지정되어 있는 화엄동굴이고요. 우리 화엄동굴은 1922년도부터 45년도까지 금광을 하던 그런 동굴입니다. 예. 그리고 연평균 저희들은 12도에서 13도 계속 기온을 유지하는 천연 에어컨이 있는 곳으로 여름 피하기 아주 딱 적당인 피서지죠. 근데 제가 지금 여기 보니까 네, 순금 이벤트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금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아니 순금 이벤트는 또 어떤 건가요? 코로나19 때문에 관광 산업 전체가 침체되거나 지역 경기가 많이 둔화되어 있는데요. 저희들 기존에 이제 그 대면 형태의 공포 체험에서 비대면 형태의 그 개인이 관람을 하면서 퀴즈도 풀고 경품도 받는 그런 이제 1+1 이벤트인데요. 거기에 이제 우리 금광을 하던 동굴이니까 금을 주제로 해서 금을 줄 수 있는, 당첨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준비된 비대면 이벤트. 온라인 모바일 투어 금 나와라 뚝딱입니다. 입장권과 함께 이벤트 체험 상품을 구매하면 동굴을 둘러보는 동안 퀴즈 미션을 풀고 다양한 경품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화암동굴을 더욱 즐겁고 알차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 그 모노레일 말고 걸어서도 올라갈 수 있다고 했는데 네. 걸어서 가면은 동굴 입구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700m 한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저쪽 옆으로 보시는 저 길로 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기 옆에 보이는 길이 네. 동굴로 올라가는 길은 두 가지인데요. 맑은 공기를 마시며 여유롭게 걸어 올라가도 좋고요. 편안하게 모노레일을 타고 주변 경치를 둘러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체험권 구매했습니다. 핸드폰 문자 메시지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자, 확인해 볼게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네,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네. 아주 혹할 만한 순금 이벤트 딱 써 있죠. 이제 동굴 탐험을 시작해 볼까요? 기존은 이제 광차 사람 한 사람 정도 다닐 정도의 높이였는데 이걸 저희들이 이제 2000년도에 개장하면서 좀 확장해서 지금 이렇게 넓은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진짜 멋있습니다. 여기 되게 신기해요. 그럼 이게 이제 광부들의 예전의 모습을 담은 그림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화암동굴은 일제강점기에 금을 캐던 광산이었습니다. 금 광맥을 채광하는 전 과정을 생동감 있게 둘러볼 수 있는데요. 고단한 광부의 삶도 느껴집니다. 아니 여기 어디가? 이게 금광맥이 보이시나요? 동굴 곳곳에는 휴식 공간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변호준 리포터는 어떤 상품을 받게 될까요? 설림을 뒤로 하고 다시 동굴 탐방을 이어갑니다. 수직 계단을 내려와 하부 갱도로 진입하는데요. 동굴 깊숙이 들어갈수록 기온은 점점 더 서늘해집니다. 우와, 갑자기 동화의 세계가 펼쳐졌어요. 어린 왕자다. 어린 왕자. 안녕. 어유, 얘들은 어쩜 이렇게 눈이 크니? 어유 참. 여기 사진을 찍어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아, 괜찮네. 아, 좋아요. 우와. 그죠? 이게 지금 18.5kg. 18.5kg이요? 네. 가격으로 한 사람은 얼마가 될까요? 16억 정도 되는데. 와. 여기가- 금괴. 네. 이거네요. 이거 열어주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열어주세요. 이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황금을 보고 정신 못 차리는 전호준 리포터. 걸음을 떼지 못하는데요. 얼음 맞춤형 체험까지 즐기고 나면 금광을 테마로 한 탐방로는 여기서 끝. 하지만 화암동굴의 총 길이는 무려 1.8km. 아직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이번엔 천연동굴로 입성했는데요. 화암동굴은 석회암 동굴이기도 합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담은 거대한 종유석과 유석폭포, 석순까지 화려하고 웅장한 자연의 신비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매력을 가진 화암동굴 탐방을 마치고 드디어 경품 추첨의 시간이 다가왔네요. 변하러 왔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추천 경품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갑니다. 제가 안 보고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일 냈다. 진짜로 황금을 캐버린 전호준 리포터. 아, 진짜로? 골든파이글. 축하드립니다. 작성해 주시는 동안 제가 경품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시원함과 즐거움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정선 화암동굴. 이벤트를 통해 색다른 추억도 남길 수 있는데요. 올여름 피서 정선으로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쉽게 먹을 수 없어 더 구미가 당기는 한정 판매 식당이 있습니다. 돼지런해야 먹을 수 있는 우리 지역 한정 판매 맛집 바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한정 판매 식당을 만나기 위해 담양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점심시간인데도 많이들 오셨네요. 제대로 찾아온 것 같죠? 또 줄 서서 먹는다고 그래서 그리고 빨리 왔죠. 지금 한 40분째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기대가 되고 빨리 먹어보고 싶어요. 기다릴 걸 예측을 하고 왔는데 1시간 기다리라니까 그 정도는 기다려야죠. 맛있는 거 먹으려면. 오랜 기다림에도 기대하게 만드는 이 음식의 정체는 뭘까요? 저희는 소뚜껑 닭볶음탕을 판매하는 가게고요. 50마리 한정 판매하고 있습니다. 호불호 없이 남녀노소 좋아하는 국민 밥도둑 닭볶음탕. 쉽게 접할 수 있는 닭볶음탕이 이토록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맛있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소뚜껑이 하는 게 더 옛날 생각보다 맛있고 소뚜껑 맛이 너무 부드럽고 맛있어요. 전날 도축된 식당인데요. 이게 아니라 거의 출면조 사이즈 아니에요? 이게 18호인데 18호 하면은 2kg 넘는 닭을 다 18호라고 하고 있어요. 예. 대파로 숙성시킨 고추장 양념에 와인을 넣어 소스를 만듭니다. 와인은 비린내를 잡아준다는군요.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 위에 올려진 소뚜껑이 이 집의 비법.
장작불은 불의 세기가 일정하지 않아 계속 지켜보며 불씨들을 옮겨줘야 하는데요. 불 앞에 계속 있으면 힘들지 않으세요? 실제로도 손님분들이 이제 가마솥에다가 이렇게 막 장작으로 해주니까 너무 좋아하시니까 그래도 참 재미있어요. 불맛 가득 입혀진 닭볶음탕의 맛은 어떨까요? 아니, 굉장히 맛있고요. 양념이 이렇게 달지 않고 적당히 매콤한 게 맛있습니다. 뛰어다니는 닭 한 마리를 제가 다 먹는 것 같은 느낌. 정말 맛있고요. 꼭 한번 추천해드립니다. 강추입니다. 대박입니다, 대박. 맛이 기가 막힙니다. 하지만 이곳은 한정 판매 식당이죠. 이 맛은 선택받은 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데요. 하루 50마리가 다 팔리면 맛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광주에서 일부러 먹으러 왔는데 이게 점심 때도 벌써 재료가 소진됐다고 하니 너무 아쉽네요. 예? 야, 꼭 먹고 가야 되는데. 다음에 다시 와야 되겠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아쉬워하는 손님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죄송하죠. 멀리서 오신 분들도 간혹 있으시거든요. 저희가 손님들한테 신선한 닭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것이 이제 주 목적으로 두다 보니까 50마리 한정 판매를 하게 되었어요. 돌아가시는 분들이 좀 덜 발생하도록 저희가 이제 마리수를 조금 더 늘리려고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광주 동명동을 찾았습니다. 이곳엔 또 어떤 한정 판매 메뉴가 있을까요? 저희 메뉴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개만 파는 한정으로 파는 메뉴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시금치를 주 메인으로 하는 라비올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시금치, 리코타 치즈를 포함해 20가지 재료를 넣은 소를 얇고 넓게 뽑은 반죽 위에 짜줍니다. 반죽을 겹쳐 스탬프로 찍어 커팅까지 해주면 이태리 만두 라비올리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만든 라비올리를 크림 소스에 끓여주는데요. 모든 과정이 수작업이기 때문에 하루에 딱 10접시만 팔고 있습니다. 정성껏 만든 라비올리의 맛은 어떨까요? 너 먹을래? 나 진짜 만두 같아. 만두,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만두보다는 약간 만두피가 더 부드러운 느낌이라고 할까요? 나 이거 오늘 제가 8번째로 먹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조금만 늦게 왔으면 아마 오늘 못 먹었을 거예요. 라비올리는 생소한 이름이지만 물만두와 비슷하기 때문에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요리인데요. 맛있다. 처음 와봤는데 되게 먹기도 편하고 다른 파스타들 이렇게 말아가지고 먹어야 돼서 그 잘못 말면 흘리기도 하고 이런데 한 입에 먹기도 좀 좋고 이렇게 깔끔하게 먹을 수 있어서 되게 간편해서 좋은 것 같아요. 하루에 한정판으로 팔면 음식인데 저희가 10번째여가지고 마지막으로 먹을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되게 소중한 하루를 선물 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친구랑 되게 즐거운 하루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한정 판매 식당은 초밥집입니다. 이곳에서 파는 한정 판매 메뉴는 뭘까요? 큰 크기로 손질하는 연어. 바로 대왕 연어 초밥입니다. 대만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 대왕연어를 보고 제가 하면 더 맛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게 메뉴도 정하게 됐습니다. 오늘따라 커 보이네요. 도전! 한눈에 봐도 큰 연어 초밥을 한 입에 먹는 데 성공하면 음료수는 서비스! 한 입에 먹기는 무리 같은데 우리 친구 맛은 어떤가요? 그냥 맛있어요. 12살 인생에 포기는 없다. 다시 도전해보는 어린이 선수.
결과는 제왕연어 자체가 제 손바닥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이 몸통기 이 전체 기 하나에서 한 6피스 정도. 하루에 사용하는 연어는 2마리. 2마리에서 나오는 양은 단 10조각 뿐입니다. 손질한 연어가 천일염에 숙성되는 사이 갓 지은 밥에 촛물을 부어 고슬고슬한 밥을 만들어줍니다. 또 나갈 때 저희 만드는 니기리쭈유라고 초밥 위에 발라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비린맛을 좀 잡아주죠. 저 그 인터넷에 막 검색해봤는데 대왕 연어초밥 하루에 한정 판매한다고 해가지고 먹어보고 도전해보고 싶어서 보게 됐어요. 와, 진짜 크네요. 입안 가득 느껴지는 연어의 맛 어떤가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네. 성공기세 몰아서 도전! 면발 아닙니다. 연어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이래본 적 없는데 진짜 색다른데요? 오늘 10피스밖에 안 판다고 해서 기대는 안 하고 왔는데 와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당첨이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맛이 정말 기대 이상으로 맛있었습니다. 하루 10피스 한정, 대왕 연어 초밥의 마지막 주인공. 대왕 연어초밥 좀 무시무시한데요. 네. 이번에도 한 입 먹기 도전! 와우, 깔끔하게 성공합니다. 어떠세요? 드셔보시니까? 너무 담백하고 너무 맛있어요. 하나 더 드셔야겠죠. 하나 더 도전. 너무 배가 부를 것 같아요. 커가지고. 예? 저는 뭐 거기서 처음에 나왔을 때 먹어본 적이 있어가지고 근데 더 좀 맛이 좀 더 풍미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이거 하나 먹으면 배부른 느낌은 살짝 드는 것 같아요. 근데 한 입에 못 먹었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하네요. 손님들이 맛있게 보고 드시고 또 제가 나름 고민하고 연구하고 되게 고생해서 만들었던 거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이렇게 꾸준히 일을 할 수 있게만 되면 좋겠다 싶어서 앞으로도 이렇게 꾸준하게 손님들이 만족하고 찾아주시는 게 제 목표입니다. 늦으면 놓치는 한정 판매 요리들. 쉽게 먹을 수 없어서 더 특별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늦으면 없어요. 서두르세요. 빨리요. 코로나로 인해 얼어붙은 사회도 슬며시 녹아들고 조심스레 활기를 되찾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간다 전통시장 간다 왔다 상주 중앙시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장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시장에 가면 떡도 있고 채소도 있고 생선도 있고 시장에 오면 다 있어요. 오세요. 시장에 오면 다 있죠 뭐.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침체됐던 경기가 서서히 움트고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상주 전통시장의 즐거움과 활기 넘치는 모습 지금부터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주 전통시장 나들이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언제 와도 넉넉하게 내어주는 인심이 있고 오래 지켜온 사람들의 추억이 있는 곳. 다시금 활기를 띠고 있는 상주 중앙시장 나들이 다들 장바구니 챙기시고 함께 떠나보시죠. 여름 향기 물씬 풍기는 상주 중앙시장. 있어야 할 건 다 있고 없을 건 없다는 5일장이 서는 날. 냄새, 이 향기 무슨 냄새냐고요? 그 냄새예요. 그 어떤 향수보다도 더 달콤한 바로 이 활기 넘치는 전통시장의 사람 냄새예요. 여러분 함께 그 향기 맡으러 가보시죠. 여기입니다. 끝자리 2일 7일마다 열리는 장터 구경 어디 한번 제대로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야, 신선하네. 안녕하세요. 많이 파세요. 많이 파세요. 도마도 있고. 와, 그거 뭐 호박잎? 호박 줄기. 이야, 여기 양파도 있습니다. 신선합니다. 없는 거 빼고 다 있습니다. 없는 건 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유, 안녕하세요. 파 한번 흔들어 주세요. 파 한번. 파 한번. 대파. 오늘 대박 나라. 길어지는 집콕 생활에 그리워지는 소소한 우리의 작은 일상. 시장 나들이도 예외는 아닐 텐데요. 시기가 시기인지라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 평소만큼은 사람들이 북적이지 않지만 훈훈한 인정만큼은 가득가득합니다. 우와, 가득하네. 신선하네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어머니, 제가 그쪽으로 가도 돼요? 네. 아이, 우리 어머님 오늘 어떻게 저기 맞수 하셨어요? 처음 좀 판매하셨어요? 예, 좀 팔았어요. 아, 시장에서는 일단 물건을 처음에 딱 팔아야 기분이 좋거든요. 예. 야, 우리 어머니 이게 정말 신선한데 이 나물들은 이거 뭐 부추도 있고 가지도 있고 고추도 있고 호박도 있고 이거 다 어디서 난 거예요?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우리 밭에, 우리 밭에. 우리 밭에? 예, 우리 밭에. 밭이 한 1000평 정도 되나 봐요? 아니, 1000평 안 돼도 이렇게 골고루 나와요. 골고루. 그러니까 이 채소들이 신선한 이유가 예. 전부 다 그러니까 직접 농사 지은 거. 예. 야, 아침에 바로 수확해온 거. 예. 아이고, 그래서 신선하군요. 역시 전통시장에 오면요. 예. 신선할 뿐만 아니라 요 한 바구니 요거 얼마예요? 그거요? 예. 1000원, 2000원, 2000원 그래요. 야, 이 한 바구니가 여러분 1000원이랍니다. 비가 와서 싸게 팔아요. 비가 오면 더 싸요? 예. 세상에나. 여러분, 요거 공짜 팁입니다. 비가 오는 날 오면요. 사람이 아무래도 밝기 좀 뜸하니까 신선할 때 빨리 판매를 해서 더 저렴해집니다. 이렇게 든든하게 상주 전통시장을 지켜주셔야만 활기가 넘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머니, 오늘 이거 다 파세요. 예. 네. 넉넉하고 또 넉넉한 게 시장 인심이라지만 오고 가는 흥정 속 싹 트는 정이 있단 말이죠. 가벼운 지갑 사정에도 든든한 덤으로 반겨주는 시장의 매력. 한번 나왔다 하면 빈 장바구니 꽉꽉 채워가는 오일장의 재미. 여러분, 이거요, 이거. 시장에 오면 비 막아야 되잖아요. 준비됐어요? 빵, 빵, 빵이야! 오, 어릴 적 들었을 때보다 소리가 더 큰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변신했습니다. 오! 이야. 뽀얀 연기 속 잊고 지내던 어릴 적 추억까지 꺼내어 봅니다. 전통시장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다소 이국적인 외모의 새댁도 열심히 판매 중. 야, 신선합니다. 신선해. 신선한 채소들. 가득합니다. 이야,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여주? 레몬 신선합니다. 원산지 베트남? 야, 이거 사장님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예. 베트남 사람이요. 베트남 사람, 베트남 분이시라고요? 예. 오, 아니, 베트남 분이 한국에서 직접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사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우리 여기 2년. 2년? 아니, 장사하신 지 2년 됐으면 이제는 초보 장사꾼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 그 덤 알아요? 덤? 덤 알아요. 덤 알아요? 예. 그 물건 제각대로 딱 사고 그리고 더 주는 거. 예, 많이 줘요. 많이 더 줘요? 아이고. 우리 가지 농사, 오이 농사니까 네. 우리 직접 농사 지니까 팔아야 덤이 많이 줘요. 아, 직접 농사 지으셔가지고 덤을 준다. 세상에. 가만, 베트남에도 혹시 이렇게 물건 살 때 다 주고 나서 덤으로 더 주는 게 있어요? 예, 있어요. 베트남도? 예. 베트남이나 한국이나 상주 중앙시장이나 정이 넘치네요. 태어난 곳은 조금 달라도 넉넉한 인심은 똑같습니다. 문화와 관광으로 통하는 상주 중앙시장. 예, 우리 중앙시장은 수년에 하여튼 수백 년을 거쳐서 형성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형성되어 왔는데 모든 것이 이 중앙시장에 다 있습니다.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상주 시내 중심에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우리 그 상주 중앙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무려 154개의 점포가 위치한 상주 중앙시장. 농특산물을 비롯해 어물전, 잡화전, 채소전, 그릇전 등등 상주 지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전통시장이라고요. 맛있는 냄새. 여러분, 시장 하면 먹거리 빼놓을 수 없잖아요. 먹거리 하면 바로 돼지국밥.
뜨끈한 국물에 국밥 수육 쑥쑥 썰어가지고 야 사장님 아니 몇 년이나 하셨어요? 한 40년 다 돼갑니다. 40년. 네. 제가 아까 저기 살짝 보니까 살길 솜씨가 대단하시던데요. 죽이지요. 죽이지요. 아니 한솥봉엄마 저리 가라던데요? 그럼요. 이제는 눈 감고도 쓸 수 있어요. 아니 이게 화나신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힘드셨죠? 많이 힘들죠. 사람들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저 재래시장이 다 죽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줄었어요. 여러분 진짜 힘들어요. 이렇게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든든하게 먹어야 힘이 납니다. 그렇죠? 네네네. 자 국밥집 자랑 한번 해주세요. 네, 이렇게 뜨끈한 국밥 많이 드시고 힘내서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소한 냄새 자랑하는 올망졸망한 떡도 놓칠 수 없죠. 상주의 쌀로 만든 맛있고 건강한 떡. 우와! 야, 떡이 정말 다양하고 푸짐하네요. 이게 전부 몇 종류예요? 한 20종. 종류가 정말 예, 많네요. 많아요. 야, 다 맛있어 보이는데 그래도 인기 있는 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어떤 떡? 모시떡. 모시떡. 호박떡. 호박떡. 이름 최기정이니까 예. 기정떡 맞춰봤어요. 최기정은 네, 기정떡. 기정떡. 상주 쌀로 만든 기정떡. 맞아보겠습니다. 기정이가 맛봅니다. 이야, 이렇게 맛있는 이유는 이게 어디 쌀? 상주 쌀. 역시 기정떡 맛있네. 기정이가 보증합니다. 상주 쌀 만든 떡 최고. 침체된 경기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은 반짝입니다. 활기찬 시장을 더 즐겁게 만들어주는 365 건강장터 프로그램. 어떠세요? 좋아요. 신나요? 네, 신나요. 이렇게 상인분들과 함께 춤추시는 게 정말 좋으세요? 네. 어떤 점이 좋아요? 모든 몸이 힐링이 되고 너무 좋아요. 몸이 힐링이 되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웃음도 넘치고 아하이 건강하게 매주 수요일 열리는 365 건강장터 프로그램. 몸은 저 멀리, 즐거움과 마음은 가깝게. 상주중앙시장, 시장의 건강과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이 365 건강장터 프로그램.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정확히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365 건강장터 프로그램은 저희 시장님들이 이제 시장에서 근무하면서 사실 좁은 공간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건강적인 면에서 이렇게 취약 지역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일부러 시간을 내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건강 서비스를 받으러 오시려고 그러면은 참 어려운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인님들의 생활서를 직접 방문해서 뭐 이렇게 신체 활동도 해드리고 건강 체크도 해드리고 재래시장 지역 내에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도 조성을 하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전통시장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저희가 365 건강장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역사와 전통 가득한 중앙시장, 한결같이 시장을 지켜온 이 구역 금손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 상주중앙시장, 오랜 역사만큼이나 오랜 시간 이것을 든든하게 지켜주신 터줏대감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 한복집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오세요. 사장님! 와, 여러분 보세요. 형형색색 예쁜 한복들이 가득한데 그 사이에 우리 사장님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서 한복 장사하신 지 몇 년? 저요. 여기서 했는지는 한 38년 됐고 처음부터 제가 바느질 했는지는 44년째 저부터. 44년 시장에서만 거의 뭐 또 40년 가까이. 네네. 이 시장에서 40년 됐죠. 아이고 그래요. 눈빛에서 지금 내가 그 정도 됩니다. 한복 입으면 뭐가 좋을까요? 자랑. 한복이 자랑은. 차태스럽고 너무 예쁘고 내 체형도 가려주고 너무너무 좋지요. 아름다움을 더 배가시켜줄 수 있다. 그렇죠. 이야,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예쁘고 멋스럽고 장점 많은 우리 한복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쇼핑 끝, 시장 구경 끝.
아니죠. 중앙시장에서는 쇼핑을 마치고 꼭 들려야 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 여기구나. 향기로운 커피 스멜. 여러분, 상주 중앙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나서 그 영수증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이 영수증으로 음료를 마실 수 있습니다. 여기요. 저는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상주 중앙시장에서 마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놓치지 마세요. 스멜. 오래 지켜온 사람들의 추억이 있고 정겨운 인심이 있는 곳, 조심스럽게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삶의 터전 전통시장. 2일 7일마다 열리는 상주 중앙시장 5일장에 놀러 오세요. 사람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곳, 인심 넉넉한 상주 중앙시장에 다시금 활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주 중앙시장으로 과연 손으로 만들 수 있는 영역은 어디까지일까요? 이보다 더 진짜 같을 순 없습니다. 진짜를 방불케 하는 모형들이 눈앞에서 깜짝 쇼를 펼치는데요. 손바닥 위의 세상부터 진짜 같은 가짜의 세상까지 행복한 유지경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과거 손재주가 좀 있다 하면 모두가 도전해보는 게 바로 뜨개질과 재봉질이었죠. 한 코 한 코 잡아서 만든 뜨개질에 한 땀 한 땀 엮어서 완성한 재봉질. 이유불문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 요즘은 진짜 같은 가짜가 대세 중에 대세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책 속에서 볼 법한 동화 속 세상이 펼쳐지기도 하고요. 실제 갖지 못하는 나만의 공간이 탄생하기도 합니다. 손재주의 킹왕짱. 첫 번째 주인공은 심유진 씨입니다. 실제 모형의 12분의 1로 축소를 해서 만든 음식이에요. 어머, 12분의 1. 이야, 돋보기를 찾을 정도로 손톱만큼 작은 사이즈인데요. 그 안에 빠진 건 없이 다 올라갑니다. 섬세함과 정교함에 있어 둘째가라면 어머, 제가 다 서운할 정도더라고요. 내 집 살림살이 하나씩 채워가듯 요 작은 세상도 꾸며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간의 미니어처라고 하면 정말 아이들만 하는 장난감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성인들이 하는 프라모델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미니어처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집중력도 키워주고 마음에 좀 안정도 되고. 네. 그리고 실제랑 진짜 비슷하게 만들어냈을 때 그 성취감이 굉장히 좋아요. 앙증맞고 귀여운 작품이라 관심은 가는데 이거 원 손가락보다 더 작고 가늘다 보니까 내 투박한 손으로 가능할지 고민이시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곰손도 가능하대요. 야, 쥐고 있으니까 저절로 조그만 하트가 만들어질 정도로 이렇게 작은 음료수를 와, 눈으로 보고 있지만 믿기지 않네.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보기는 어렵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순서대로 따라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자, 여름철 시원한 주스부터 도전해봅니다. 우선 경화제와 아크릴 물감 그리고 담을 용기가 필요한데요. 토핑으로 사용할 스틱 미니어처를 얇게 잘라줍니다. 요게 이제 키위 주스 과육이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주제와 경화제를 1대1로 섞어주는데요. 이 용기가 없으면 일회용 숟가락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액을 만든 물감을 짜주는데요. 색깔을 혼합을 할 때는 옅은 색부터 혼합을 해야지 내가 원하는 색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쑤시개로 옅은 색부터 섞어주는데요. 한꺼번에 한 색을 많이 넣지 말고 조금씩 색상을 봐가면서 섞어줍니다. 어때요? 키위 주스 색이 얼추 나오죠? 이 배합한 용액도 한꺼번에 붓지 않고요. 조금씩 부어가면서 아까 잘라놓은 토핑을 중간중간 넣어주면 됩니다. 이거 살짝 한번 맛 좀 보실래요? 아니, 지금 이 미니어처 모형이면서 이거를 맛을 보라는 말씀이세요? 괜찮으니까 한번 찍어 먹어보세요. 이게 뭐야? 이렇게 봐서는. 뭐 찍어 먹어보나 마나. 어머, 이거 소금이네.
이 소금으로 얼음의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오, 네네네. 어우, 보기만 해도 시원하겠는데? 어머, 소금을 빻아서 맨 위에 뿌려주면 얼음 결정체처럼 보이는데요. 캬, 이거 얼음을 막 갈아서 시원하게 만들어낸 키위 주스 아니겠어요? 새콤달콤 키위 주스 완성. 맛은 맛보나 마나 소금 얼음이었으니까 짜겠습니다만은 눈으로 보기에는 아우 차다차. 그리고 그 눈이 윙크가 저절로 나올 만큼 새콤달콤한 그 맛이 벌써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니까 어렵지 않죠? 그러게 말이에요. 지금 손에 탄력 붙은 김에 하나 더 그냥 시원하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이번엔 클레이를 이용한 아이스크림에 도전합니다. 목공풀을 용기에 잘 발라주고 그 위에 베이스가 될 하얀색 클레이를 깔아줍니다. 어디 골라 먹는 재미만 있나요? 골라 붙이는 재미도 있는데요. 원하는 색상의 클레이를 흰색과 섞어주면 딸기 맛에 초코 맛, 바닐라 맛 아이스크림이 완성되는 거죠. 자, 이대로 올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또 이 음식엔 토핑이 한몫하잖아요. 여기에 주재와 경화제를 섞은 초콜릿색을 토핑으로 뿌려주면 진짜 같은 가짜 완성. 보기만 해도 시원하네요. 와, 무조건 많이 푸짐하게 더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면 미니어처 만나고 나니까 작을수록 행복해지는 게 있네요. 요즘같이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을 때 미니어처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보세요. 이보다 더 진짜 같을 순 없다. 그야말로 킹 왕짱 주인공을 만나볼 텐데요. 이게 다 뭐야? 어머 세상에. 아니 어디에 가짜가 있는 거야? 어머. 방금 딴 것 같은 표고에 마블링이 살아있는 소고기, 생선에 주전부리까지. 여러분, 이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저는 보고도 못 믿겠더라고요. 우리나라 음식 모양의 달인 김영설 씨입니다. 이 손으로다가 만들지 못하는 게 없다고는 소문은 들었습니다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뭐 먹는 거는 다 만든다고 보시면 돼. 그동안 만드는 게 1000가지가 넘을걸요, 아마. 15 나이에 서울로 상경해서 구두회사에 취직했다가 남다른 손재주가 사장님 눈에 띄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됐다는데요. 거기서 모형 음식을 배워 지금까지 45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음식들만 들여다봐도 입이 떡 벌어지는데 대체 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네. 그 주방 아니죠, 주방이 아니지 만들어지는 제작실이죠. 예. 워낙 똑같으니까 주방 소리가 저절로 나오네. 들여다봐도 될까요? 네, 볼 수 있어요. 진짜 같은 가짜 음식이 제작되는 공간입니다. 한 켠에 가지런히 쌓여있는 다양한 식재료 아니죠, 재료들이죠. 이거 봐, 어머 알타리 무잖아요. 기본이 되는 재료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제작에 들어가는데요. 기본 재료도 진짜랑 똑같습니다. 모형 음식은 합성수지, 과일은 실리콘 발포제를 이용한다는데 오븐이 있는 모양새까지 영락없이 주방이지 뭐예요. 자, 뚝딱뚝딱 만들어낸 요리가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입에서 살살 녹는 육회 비빔밥이네요. 한점 잡숴보시. 한점 잡숴봐요. 아니 지금 이렇게 권하시고 젓가락을 쥐어들었는데 맛 좋다는 거 다 먹어봤지만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가짜는 또 처음이야. 그래요? 잘 만드는 것 같아? 그래요. 네. 아이, 고마워요. 이렇게 보기 좋은 먹거리만 만드느냐, 박사는 조금 흠집 있는 과일들이 있는데요. 혹시 실패작인가요? 아니에요, 실패한 게 아니고요. 농수산물 품질 관리에서 걔네들 그 시험 보는,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안 된다 하는 걸 시험 보는 거를 모형으로 만들어요. 병충해 입은 농작물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는 없는 일. 이렇게 병충해 입은 과수들을 만들어서 어떤 해충의 피해를 입었는지 맞추는 거라네요. 어쩜 병충해 입은 모양새까지 똑같습니다. 많이 찍어줘서도 안 되고 적게 찍어서도 안 되고 이 점 하나 이걸 갖고 시험을 본다니까요. 이 곰팡이 병들고 잘못된 거는 이번에 처음 만들어 봤는데 너무 품이 좋아서 제가 거 가서 교육을 시켰어요. 왜 우리나라 최고인지 아시겠죠? 손재주의 킹왕짱이라고 불릴만 한데요. 이런 그의 곁엔 큰딸 소라 씨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한잔 드세요. 이제는 이렇게 마음을 베풀어도 한 번 더 의심하게 되네요. 이거 진짜야 가짜야 들여다보게 되고 뜸을 들이게 되는데
진짜예요. 드세요. 아니 너무 똑같으니까 여기서는 한 번씩 이렇게 주춤하게 돼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입문한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제 한 8년 차? 아 됐어요. 그렇구나. 아니 뭐 음식 만드는 거나 매한가지인 것 같은데. 저는 음식은 잘 못해요. 맛을 봐야 하니까. 근데 얘는 맛을 안 봐도 되잖아요. 예쁘기만 하면 돼서 이건 잘해요. 김영서 씨에게 기술을 배워 모형 음식을 만드는 제자들이 전국 각지에 많은데요. 이제는 제자 양성보다는 딸에게 가업을 잇게 해주고 싶다네요. 무엇보다 한 길을 꾸준히 파고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못 만드는 게 없는 손들 아니에요. 앞으로는 어떨지가 더 궁금해. 명예 이제 누가 되지 않도록 더 잘해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쭉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딸이 되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모형 전시관 하고 체험관 하는 게 제 꿈이고 그 땅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2, 3년 안에. 두 분의 바람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찾았을 때는 또 새로운 메뉴 뭐 없을까요? 네. 더 큰 상 차려드릴게요. 진짜? 리얼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솜씨들이죠.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손재주의 끝판왕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모형의 세상. 그 열정과 꿈을 모두가 응원합니다.